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이번 주 주제는 나라 속의 다른 나라를 주제로 얘기를 했고, 또 특별 MC로는 밈이라는 오마이걸의 그 래퍼라 그럽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래퍼 같습니다. 타일러를 영어 스승으로 모시고자 아마 인터넷 강의를 했습니다만 몇 번 듣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실토를 했고, 또 한수민이라는 배우가 헝가리에서 9년인가를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전문가로 이제 또 출연을 했습니다. 그 나라 속 나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남해의 독일 마을이죠. 독일 마을. 또 우리나라는 LA에는 한인타운이 있겠죠. 또 우리나라 인천에는 또 중국인 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외국으로 나가서 사는 국민들이 그 집단을 이루어서 마을을 형성하거나 그 부락을 형성해서 사는 거가 나라 속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설의 마을은 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프랑스 마을은 설의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마을도 있고 설의 마을. 근데 미국 마을은 없는 것 같죠? 미국 마을 없고, 뭐 일본은 워낙 적대적이니까 좀 그런 마을이 아직, 우리나라에도 나라 속에 다른 나라를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속의 네덜란드, 참 일본 사람들은 오밀조밀하게 꾸미는 건 참 성실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찬원 씨의 실력이 또 나오죠. 실력이 나오죠. 그 일본 속의 네덜란드가 여의도 절반만큼이라니까 얼마나 크게 만들었으면, 너무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조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본 사람들 하면 속속들이 꼼꼼하게 성실하게 만드니까 멀리서 봐도 정말 그 아름답기가, 저 정도면은 우리가 마을 속 다른 나라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다. 뭐 출입국 절차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쨌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또 뉴욕 속 이탈리아는 또 한 96년 동안 그 이탈리아 축제를 맨하탄에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96년 동안 축제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표 축제라고 할 만하죠. 뭐 피자, 파스타가 유명해진 것도 미국을 통해서 이태리 음식이 유명해졌다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하는군요. 근데 이번 주에서 정말 하이라이트는 헝가리였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미경, 야경. 그 다음에 이 부다페스트는 100년 넘은 역사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2019년 포브스지가 세계 1위 여행지로 부다페스트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 의회도 세계에서 두 번째 크다고 합니다. 의사당이 방이 691개나 있고요. 그 카페트 길이만도 뭐 3,456m,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깥에 철탑도 365일을 상징하는 철탑을 365일을 꼽아서 건축을 했고요. 그것도 앞에 혁명광장, 의사당 앞에는 민주화 혁명광장, 즉 소련에서 1956년 해방을 하면서 그러한 기념광장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 야경은 헝가리가 세계에서 최고라 그러죠. 근데 여기에는 야경만 최고인 것이 아니라 갤리르트 온천, 헝가리는 온천이 세계에서 탑이라고 그러네요. 1000여 개에 넘는 온천이 부다페스트에 있다고 합니다. 수질도 최고라 그럽니다. 한 115년 운영되고 있는 그런 온천도 있다고 합니다. 뭐 스파라고 그러죠. 이 온천 얘기가 나오자 이찬원 씨는 뭐 대중탕 가냐 안 가냐,
뭐 어차피 온천은 대중 목욕탕이니. 이찬원 씨는 그 오마이걸의 미미는 난 대중탕 간다.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난 대중탕 엊그저께도 갔다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찬원 씨는 오디션, 트롯 오디션 기간 중에 대중탕을 갔더니 다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대중탕을 못 간다. 찬원 씨 나이는 부끄러울 나이죠. 찬원 씨 나이는 부끄러울 나이예요. 대중탕을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 찬원 씨는 집에서 이제 샤워를 하거나 욕조에서 목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신세가 됐군요. 연예인이라는 게 그런 또 깝깝함이 있죠. 어쨌든 여기에는 또 1894년에 오픈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129년째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클린턴,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의 저명 인사들이 헝가리를 방문하면 반드시 들리는 그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굴라시, 전통 요리가 굴라시라고 그러는데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고, 여기 부다페스트 시장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100년이 넘은 시장이라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리정돈 건물을 그렇게 잘 지어놨을까요? 시장이 백화점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헝가리 주민들은 잔잔하고 여유가 있고 서두름이 없어요. 사실 비타민C도 헝가리에서 발명을 했고 볼펜도 헝가리 사람이 발명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많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동굴아파, 그 철의 장막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터프아운 25시를 보고 헝가리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부의 요새라는 데 올라가서 야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북유럽이나 서유럽 다 아름답지, 동유럽이나 서유럽 다 아름답지만 역시 유럽은 문화를 자랑할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그 국민들이 여유자작한 이유를 제가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니 역시 인구의 문제, 인구 밀집도의 문제 있습니다. 인구 밀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면적이 3천만 헥타르, 우리나라 40,000헥타르, 우리나라의 3분의 1 면적입니다. 세계의 면적이 112, 우리나라 108입니다. 면적이, 땅 면적이. 근데 인구는 이 나라는 1,000만이에요.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3분의 1 정도 대비 인구 1,000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으면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쁘고 허둥지둥거리는 거예요. 근데 헝가리는 그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문화유산을 가지고 관광객만 받아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그러한 국가여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